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독일이 소폭 오르고 프랑스는 소폭 떨어지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상품 시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1.8% 증가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넉 달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지수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널뛰기 장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집계된 개인 투자자들의 월간 순매수 규모가 4조 원을 넘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5월 마지막 장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죠. 나흘 연속 오르면서 코스피가 1640선도 돌파했습니다. 보름 만에 있는 아주 기쁜 일이었는데요. 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스페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견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었고 살짝 하락 반전되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 장중 최고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무엇보다 이틀 연속 사줬고요. 어제 하루만은 거의 1,900억 정도 사주면서 5월 들어 얼마나 안 사줬는지 1,900억 산 것이 가장 많이 사준 규모라고 하고요. 이틀 연속 사준 적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제 끝낸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1640을 넘어 1641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489선까지, 490 청미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나흘 연속 오른 셈이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준 결과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에 폭등했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오르지 않아 조금 안정됐다라는 인상을 줬었는데요. 1200원대 중심으로 해서 횡보세가 장중에 보여줬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일본과 대만은 괜찮은 성적을 보였지만 중국이 문제입니다. 어제 2.4% 급락하고 말았는데 역시 당국의 부동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나흘 연속 올랐고요. 아주 소폭 어제 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만도 괜찮았지만 중국은 지금 어제도 급락했었지만요. 5월 한 달 동안 거의 10% 지수가 상해종합지수의 경우 하락을 해서요. 지금 9개월 내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하죠. 어제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뉴욕이 없냐고요? 어제 메모리얼 데이 관련해서 우리로 치면 현충일 관련해서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영국도 또한 휴장이었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모습만 지금 보고 계신데 독일은 소폭 올랐고 프랑스는 소폭 떨어지면서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장 마감 지수 좀 전에 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자체적인 힘으로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줄는지 궁금한데 어제는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찰실 매물이 또 조금 나와줄런지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오늘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코스피가 1640도 돌파를 했습니다. 나흘 연속 오른 결과인데 어제 외국인이 또 사줬잖아요. 네, 어제 의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장중 고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쉬었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올라올 걸로 솔직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원자력 테마들이 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종가를 좀 올려놓는 그런 의외의 상승장을 만들어내도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은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가 나왔다는 게 오늘은 아무래도 이익 실현 물량이 좀 시장에는 출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궁금한데 1640 정도면은 어제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어제 1640포인트가 지금 저희가 4일 연속 올라오면서 지수로 지금 강하게 기술적 반등치고는 예상 외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좀 네. 시장에서는 좀 오버슈팅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지수대가 원래 1630포인트가 올라서면은 하락 리스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네. 1630포인트를 어제 종가로 좀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제 올라선 종가상의 1640포인트는 그 전에 1630포인트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기대치로 100%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거래 대금도 4조 원대로 많지 않았었고 네. 막판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좀 유입이 되면서 종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사주면서 차근차근 장을 올려놨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유입이 좀 되겠구나 하는 시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 네. 동시효과 때 비차익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네. 시장을 그렇게 장중에는 주도를 한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5월 달에 워낙 6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네. 지금 이틀 동안에 2,3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다기에는 아직까지 좀 네.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매수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 전략을 좀 소강 상태로 좀 가지고 가고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굳이 뭐 표현하면은 매도에서 약간 중립 정도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를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5월 들어서 사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팔았던 외국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도 끝까지 언제쯤 외국인들이 좀 사줄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뭐 2,000원 가까이 사준 것에 증시는 조금 인상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제 6월에는 우리 증시를 좀 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도 들어가는 6월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6월 달이 MSCI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네, 이러다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작년에도 뭐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원래 올 초에 예상하기에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솔직히 좀 더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나 좀 되면은 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한 가닥 희망. 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는 쪽으로 지금은 분위기가 좀 몰아서 가고는 있지만은 네. 과거에도 뭐 될 것처럼 분위기 만들었다가 안 되고 지금 몇 번째 지금 실패를 했었던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결과치가 나와 봐야지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희망을 걸 게 없기 때문에 MSCI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닥 희망으로서 그 부분을 좀 계속 테마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외국인들이 6월달 지수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유럽발 위기가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고 네. 우리 증시의 5월달의 매도 규모를 보시면 2월달 우리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낙폭이 컸었던 거를 3월달, 4월달 외국인들이 뭐 10조 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네. 장을 고점을 좀 돌파했었었는데 이거를 5월 한 달 동안에 6조 원을 매도를 하면서 장을 다시 1,550포인트까지 저점까지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네.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연기금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네. 의외의 빠른 반등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게 우리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고 연기금이 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수급상의 약간의 변화 포지션이 좀 나오면서 네.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맞는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뭐 한 2, 3천억 시장에서 5천억 가까이만 팔아버리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악재는 좀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장이 반등을 이제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시고 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장을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살짝 순매수로 돌아서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연속적인 어떤 대규모 순매수의 그런 사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대외 불안한 그런 변수들도 아직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됐다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1640은 약간 오버슈팅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약간의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 주도주들이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좀 쥐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어제 네. 뭐 의외의 테마들이 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주도주들이 같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기상에서는 가장 빠르게 주도주들이 장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의외 이익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익 실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제가 장이 기대 이상의 반등이 좀 빨리 나왔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포트폴리오상에 좀 편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장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강세장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치고는 너무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현금화 지금 기회가 되면 계속 기회가 오면 올수록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은 네.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할 타이밍을 좀 기회를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오늘은 좀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주도주가 역시나 계속해서 뭐 전문가들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6월 장세 전체에서도 역시 IT 자동차 이 종목들 중심으로 가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6월 달이 프리시즌에 다시 이제 돌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시면은 IT 자동차에서 지금 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지표가 좋게 나오고 한다는데 착시 현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예, IT 자동차 업종만 좋아질 뿐 나머지 업종은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경기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게 IT 자동차에 너무 편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시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경제 체력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뉴스거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IT 자동차에 대한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의 경우에 남유럽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셔야 돼서 대비를 하시는 전략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들 시장에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들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IT 자동차들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고르기도 하지만은 네. 실생활상에서 현장에서 보시면은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좋은 이유는 뭐 기아차 신차가 지금 몇 달째 신차를 주문하면 기다려야 되고 네. 지금 월드컵 특수전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TV를 사러 가시면은 예. 배송 기간이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2주 이상 지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여파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실생활에서도 분명히 이런 지표들을 캐치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이런 업종들로 집중을 하시면서 6월장도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을 내기보다는 6월장은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예, 리스크 괜히 손실을 크게 봤을 경우에는 만회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장에서는 이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만약에 장이 흔들렸을 경우에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주도주를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짜가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장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1600 한 많이 올라가봤자 한 7, 80 이 정도가 위의 상단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1700까지 가기에는 우리 체력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악재 변수, 호재로 지금 기대하는 건 MSCI 뭐 편입 관련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하고 예,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1700포인트를 넘어가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등 자체가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게 좀 더 못 별로 올라갈 없어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이 좀 천천히 나옵니다. 1600포인트라면은 6월달 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꼭지를 1680포인트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투자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닌. 그런데 뭐 1640포인트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위에 올라갈 꼭지점과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6월달 장이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그런 면에서도 있는 거라서 6월달 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1550에 대한 그런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있죠. 그러면 결국 6월장은 1550 내지는 1670, 80 정도에 갇히는 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을 오히려 잘 선별해서 고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IT 자동차 주도주 얘기도 하셨었고 피부로 와닿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장사 잘 되는 업종 혹은 종목 쪽으로 좀 붙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도 제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 장 자체가 IT 자동차 주도주들만 제가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히 종목을 다른 섹터로 옮겨갈 필요가 없고 종목들로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감각적으로도 좀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가 3주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지난주는 장이 뭐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목표가 44,000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매수가를 43,000원. 저는 지금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장을 따라가지 말고 안 들어오면 종목을 잡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화 비중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정이 좀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4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46,000원. 지금 대형주들이 일주일 새에만 6%, 7% 움직이면은 지수 변동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심리적인 뭐 지지선인 4만 원이 깨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라고 손절가는 4만 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손절가도 좀 바듯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4만 원이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장 자체는 좀 그렇게 좋은 건들은 별로 없어서 네, 그래요.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게. 하지만 43,000원까지 오면 역시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 딱 붙어서 살짝 조정 오면 한번 LG 디스플레이 사서 46,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와 테마주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뭐 철강주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 아몰레드주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먼저 다뤄볼까요? 오늘은 역시 어제 가장 관심 받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 뉴스였는데요. 나로 2차 발사 기대감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총 조립을 완료하고 이제 6월 9일에 2차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항상 그랬지만요. 다시 한번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요. 역시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한양 ENG 그리고 AP 시스템, 세트레가이, 비트로테크, 비츠로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종목들 약간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AP 시스템, 한양 ENG 그리고 비교할 종목으로 세트레가이와 비츠로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다 만만치 않게 많게는 상한가에 진입한 한양 ENG의 경우도 있고요. 두 자릿수 상승률 근처까지 보였던 거의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비교 분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로 관련한 우주항공 테마 아마 귀를 좀 쫑긋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볼만한 순서대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예, 가장 볼만한 순서는 지금 이제 AP 시스템을 이제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양 ENG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비교를 해서 조금 이제 항공 우주 산업 관련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종목은요. 세체가이와 비츠로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AP 시스템은 현재 지금 그 항공 우주 산업 관련해서 테마가 다시 한번 뜨게 되면은 종목이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근데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위성 장치 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LCD 장비 업체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를 주 업종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를 보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테마에도 껴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항공산업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테마가 껴서 같이 한번 상승하는 그런 좀 장점도 있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요. 괜찮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260억 규모의 LCD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승하는 모습은 좀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60일선을 사실상 60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요. 네. 아무래도 우주 항공 산업만 가지고는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기 힘들지만은요. 지금 현재는 그 LCD 장비 업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의 그런 호황을 얻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 관련 종목을 사시려면은 AP 시스템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저는 요 상승하는 추세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상승하는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한 11,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11,000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 좀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7,000원 선을 좀 그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 테마로만 보기에는 좀 뭐한 오히려 반도체 장비 위성 장치를 처음부터 만들고 있던 기업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까지 함께 글쎄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얼마 전에 또 장비 수주까지 얘기도 오갔다고 하는 AP 시스템 굉장히 좀 견조한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 토픽으로 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매수 가격은요. 지금 어제 가격에서 글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변동폭이 있겠지만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장중에 눌림목을 주거나 오히려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변동폭이 그만큼 크고 아무래도 이런 테마 종목들은 투기 세력들이 장중에 껴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는 장후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상한가 시연했었던 한양 ENG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볼까요? AP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한양 ENG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 테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위주로 하지만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설비 업체고요. 최근에 뭐 1분기 영업이익도 1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계속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이요. 반도체에 추가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좀 추가 상승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AP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지만 뭐 최근에 상승이 거래량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가는 정고점이었던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 7,000원이 뭐 지난 단기 바닥이었죠. 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항공우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사업이라는 그런 주요 메리트가 있는 네.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껴있고 있지만은요. 반면에 아까 비교해드린다는 세트랙 아이와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항공우주 산업의 모멘텀 이후 외에는 다른 모멘텀이 네.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약간 불안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하고 이제 없게 되면은 뭐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세트랙 아이의 차트고요. 네. 그리고 비츠로테크 차트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진공 차단기 그리고 배정용 피레기, 전원 절안 개폐기 같은 종목들을 전원 개폐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우주항공 산업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 흐름이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뭐 AP 시스템이나 한양 ENG를 좀 더 추천하는 지금 편입니다.
네, 나로 1차 발사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지금 뭐 무려 한 30% 가까이나 급락했었던 종목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막 오르고 있지만 2차 발사한 이후에 역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멘텀을 따로 또한 우주항공 테마 이외에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런저런 의미에서 좀 탄탄한 우주항공 테마를 꼽자면 첫 번째는 AP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한양 ENG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어저께 가장 테마됐던 원자력 발전 종목입니다.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터키와의 공동기간 연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면서 터키의 이런 원전 수주가 좀 더 빠르게 결정될 것 같다 하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 모건코리아, 한전기술, 한전 KPS, 보성파워텍, 두산종목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역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독과점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설계업체로 원자력 관련 매출이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지금 이런 테마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면서요. 상승 추세가 끊이지 않았던 종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보성파워텍이나 모건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이런 모멘텀이 없어지게 되면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순매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한전기술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는 모건코리아. 하락 후에 상승을 반전하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요 하락 후에 지금 상승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요 모건코리아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전기술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쭉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한전기술 어제 뭐 거의 한 12%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역시 좀 조정이 있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어제 신고가를 낸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자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특히 그 IT나 자동차 업종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추후에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표가도 현재 11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손절가도 8만 원 잡아놨는데 현재 매입가는 중요한 게 현재 매입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매입가는 역시 전일 가격하고 현재 아침 시작할 때 약간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침에 장중에 눌림목 부근에서는요,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모건코리아도 끝으로 가격 얘기만 간략하게 들어보죠. 모건코리아도요, 잠시만요. 모건코리아 아침에 장이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역시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역시 장중에 아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장 후반에 종가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락하는 모습에서 지금 상승하는 좀 V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2,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7,800원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건코리아, 한전기술 이 두 종목 정도 원단 테마에서 들여다보자.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종목별로 비교까지 해주셨습니다. 신흥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일 화요일, 6월 첫 거래일 장막 열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아침부터 소폭 사주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는 5포인트가량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 4포인트가량 빠진 1637포인트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더 하락폭이 지금 키워나가는 그런 중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490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소폭 오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0.5% 정도 밀리고 있고 화면에 보여지는 시총 한 32 정도 종목 가운데 거의 많이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지 않죠. NH는 한 1% 정도, 삼성 SDI가 2.5%, 2.7%까지 급등하고 있을 뿐 여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이나 혹은 파란색을 달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거의 어제 3.5% 급등했었죠. IG 4G 출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배터리 부분 맞게 돼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전기도 1%, NHN도 1.5% 뛰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LG전자도 오늘 0.5% 정도 10만 4,500원까지 올려놓고 있는데요. KT도 거의 한 1% 가까이 오릅니다. 어제 삼성전자하고 힘을 합쳐서 와이브로 사업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KT의 움직임도 좋았는데 오늘 연속해서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크게 안 보입니다. 우리금융이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SK에너지가 또 급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찰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도 한 1% 정도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입니다. 어제 보합으로 끝났던 포스코가 오늘 아침에 다시 1%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14만 원에 끝났지만 오늘 아침에 주당 2,000원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역시 공모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다시 공모가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수 어제 한 2%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곧바로 찰실현 매물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어제 장중에 20만 2천 원까지 신고가 찍었었다가 찰실현 매물이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일단 플러스가 뜨는 그런 상황이고요. LG화학 역시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강하지 못한 모습이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어제 한 2% 이상 밀렸었는데요. 대규모 투자 계획 내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래도 2만 5천 원은 겨우겨우 유지하려는 모습, 기아차도 소폭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코스닥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서울반도체도 오늘 약하게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비슷한 분위기죠. SK 브로드밴드가 어제 또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실적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오늘도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메가스터디가 1.5% 뛰고 다음이 어제 7.3%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오르면서 8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대행사 변경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희석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죠. 포스코 ICT도 오늘 1.5% 뛰고 있고 개인들의 힘으로 어제 4% 급등시켰었던 네오이즈 게임즈는 그러나 곧바로 많진 않지만 찰실현 매물이 나오는 중입니다. 태웅 어제 3% 오늘도 소폭 더 오르고 있고요. SK컴즈도 어제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SK컴즈와 다음에 상승세가 무섭군요. SK컴즈가 18,500원까지 올라옵니다. 이 밖에 루멘스가 3% 그리고 어제 좀 약했었던 성우하이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차바이온 디오스텍도 2% 급등하고 있네요. 네, 한 4, 5포인트 정도 낙폭에 있었다가 다시 낙폭을 막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다가 샀다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버슈팅이 좀 있었다 이런 판단을 시장이 하는 걸까요? 예, 장 막판에 외국인의 1,400억 원 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동시호가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선물 시장은 그에 못 미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그런 괴리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약보합권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1% 상승하면서 492포인트까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승 추세나 흐름 자체에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건설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종이목재 업종 등 여전히 장기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건설, 종이목재, 기계장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승 추세를 형성을 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640선을 소폭 하향 이탈하면서 163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1640 나흘 연속 올라서 이 정도 올려놓았으면 참 괜찮은 반등이다 싶어서 또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사줬기 때문에 6월에 거는 기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간에는 1700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얘기도 나오는데 6월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편이신지요? 예, 긍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하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투자 심리만 안정이 된다면은 펀더멘털이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빅스라고 할 수 있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가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상승 추세를 이탈했고 글로벌 증시 일중 등락폭이 안정을 찾으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반등 무드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다만 200일선 1646포인트인데요. 200일선이 위치한 1645에서 1650선은 단기 낙폭의 50% 되돌림 수준으로 1차 반등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대에는 주요 저항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숨에 돌파하기보다는 지난 2월 말 3월 초와 같이 단기적인 등락, 물량 소화 과정이 거칠 수 있음을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 심리 완화에 따라 재차 부각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 강화,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매수 강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유입될 경우에는 1645, 1650선 돌파 안착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1645에서 50포인트 선에 안착할 경우에는 2차 목표치인 1700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퍼에 대한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까지 사실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눌렸었던 과매도 국면에 따른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또 외국인과 기타 여러 지금 많이 받쳐줬었던 개인과 기관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와준다면은 이평선이 위에 지금 200일 이평선이 버티고 있지만 이 저항만 뚫리면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6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조정보다는 반등 무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으며 아까 이제 그 이평선을 뚫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700까지도 보고 계신지 그거를 여쭤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현재 수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지난 이후에는 상승 추세로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720선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때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요. 왜냐면은 50% 전형적인 기술적 되돌림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보면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난 1월 말 급락 그리고 4월까지 상승세를 보면은 1차적으로 단기 반등에는 기술적 반등으로서 기술적 반등으로서 가격갭 이 좀 낙폭과대 업종들이 상승세가 뚜렷했던 반면에 물량 소화 과정에서부터는 가격갭보다는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국면인 추세적인 상승 국면인 3구간에서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창고 등 이익 모멘텀이 뚜렷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였거든요. 따라서 기술적 반등 이후 물량 소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익 모멘텀을 기준으로 주도주가 형성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1차 목표치인 1650선에 근접할수록 단순 낙폭과대 업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임에 따라 가지고 숨고르기 또는 물량 소화 과정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익 개선세가 강한 업종군을 중심으로 업종 그리고 종목별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반 이후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함께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차별적인 이익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항공, 화학,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매매 집중도를 좀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50 근처로 갈수록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낙폭과대주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기존 주도주네요. IT, 자동차, 넓게는 화학까지 보는 것이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비중을 낙폭과대주 쪽에 조금 포트에 담으셨던 분들이 이쪽을 줄이고 실적을 위주로 한 주도주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어제 장 마감에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외환시장과 더불어 채권시장 출발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 초반에 비해서는 마감 상황 참 안정됐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어제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뉴욕 시장이 이제 휴장인 관계로 여기 환율에서도 사실 거래는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합의 큰 의미는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뭐 간밤 사이에 큰 뉴스도 없었고요. 1202원 정도로 어제와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5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텐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로 달러가 얼마만큼이나 들어올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월 달 무역 수지 어떻습니까? 네, 5월 달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394억 불 정도로 이제 41.9%가 전년의 5월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도 이제 거의 이제 전년 동월비로 50%나 상승을 했고요. 수출 수입 모두 다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역 흑자 같은 경우에는 43.7억 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억 달러 정도가 경상 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도 이제 거의 이 정도 상응하는 수준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근데 5월 무역 수지가 43억 불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수입 흑자가 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정도 수준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제 모든 거의 증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러니까 뭐 1년 전체로 봤을 때 4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흑자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5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만큼이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이랬을 경우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화가 좀 반등을 했고요. 호주 달러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추세 하락 국면에 있으나 하락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리스크를 제외를 한다면 유럽의 위기에 의한 충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에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환율 수준에서 그러니까 1,200원 가까이 있다면은 수출은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유럽 위기가 좀 더 커진다고 해서 환율이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고 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변하는 것이 전혀 없고요. 수출 호조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다시 이제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리스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다시금 이제 하락세를 좀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국내적으로는 또 보면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경기 회복세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개선되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4월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 따로 놓고 보면은 전년 동월비로는 이제 19.9%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수치로만 봤을 때 전년 동월비만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지난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37%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2월에 잠깐 하락해서 18%를 기록하긴 했지만 3월에 다시 22%, 근데 4월에는 19.9%로 증가폭이 약간씩은 좀 둔화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경기 선행지수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4월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월차를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채권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저것인데 4달 연속 지금 하락 중이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하락폭은 1.2%포인트 정도로 3월에 0.7%포인트보다는 더욱더 커지면서 경기 회복에,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꺾인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의 강도가 이제는 거의 고점 수준에 온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회복이 되더라도 그 속도가 조금이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회복 속도의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회복 추세가 경기 회복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지 회복의 추세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복의 속도 둔화마저도 일시적이며 계속적인 이제 무역이 워낙에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죠. 수출이 잘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내수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회복 속도의 둔화이며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뭐 좀 더 당분간만 일단 재정위기, 유럽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638포인트, 낙폭이 한 5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좁혔다가 다시 좀 벌어지고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진동폭 자체는 크지 않은 아침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일단은 사주진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죠. 이진우 NH투자선물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쉬어서 그런지 우리 장도 오늘 장 초반 뭐 큰 흐름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쉬어줘야 됩니다. 예. 뭐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나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전쟁 시의 전투 상황도 비슷하죠. 정말 참호 속에 머리 박고 허공을 향해서 오는지 누굴 향해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콩복듯이 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딱 일주일 전이죠. 25일 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무슨 뭐 전군 전투태세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 환율이 1277원도 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뭐 떨어지고 했던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째입니다만 이제 뭐 거의 다 환율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주가는 사실상 그때 레벨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좀 이렇게 뉴욕도 쉬어준 만큼 그리고 또 내일이 또 선거일로 해서 또 서울은 또 하루 쉬게 됩니다. 요즘 뭐 주말이나 휴일, 특히나 연휴 보내기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 좀 쉬어가는 날 정도가 아닐까. 이런 날 어떤 뭐 공격적인 포지셔닝은 좀 아닌 듯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당장 오늘보다도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6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주 급락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외환 시장에서 어떤 출렁거림도 조금은 잡혀진 그런 시점이고 어제는 또 스페인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나왔지만 의외로 장 초반부터 아주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됐구나 싶을 정도로 플러스를 달고 양시장이 다 출발해서 장중 고점에서 1640까지 올려놓은 시점이잖아요. 네네. 6월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신지 아니면 그때 유럽발 위기 이것이 그냥 쉽게 넘길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6월도 네. 조금은 어둡게 보시는지요? 예, 뭐 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6월 전망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네. 뭐 귀가했습니다만 보고서 중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번지 점프에 비유될 수 있다면은 유럽 재정 위기는 거의 뭐 두더지 잡기 게임. 에리나는 그거 아시죠? 왜 그 네. 이쪽 두더지 올라와서 때리고 나면 저쪽 두더지 올라오고 하는 거 말이죠. 네, 해봤어요. 예. 네. 유럽이 아마 유럽 재정위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 짐 빠지게 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이제 좀 끝날만 하다, 이제 잊을만 하다 하면 또 이렇게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럽 증시나 유로화 레벨이 현재 상황까지 드러난 유럽 재정 위기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뭐 신용 등급 하향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문제아들 중에 거의 뭐 보스급에 해당하는 스페인이 최상급 등급인 트리플 A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은 넌센스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5월 달에 크게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6월 한 달은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크게 서로 벌어졌던 이동 평균선들이 다시 적정한 레벨에서 수렴하는 그런 장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레벨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640이나 1650 중심으로 해서 네. 뭐 5일선, 21선 해서 뭐 한 200일선, 300일선까지 네. 이런 이평선들이 좀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을 6월 중에 거치지 않을까.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문제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80에서 90원 사이에서 이렇게 네. 이평선이 수렴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꾸만 서울 외환 당국은 이 기회에 아예 1200원 위의 환율에 좀 익숙해져라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판에 당국의 개입 때문에 1200원대를 회복했고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제 1209원 현재 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문제는 이제 작년 3월 우리 서울 같으면은 조금 빨라서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증시 랠리였는데요. 네. 5월 장세를 겪으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역배열 상태로 바뀌려는 상황.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 가운데 이평선들이 쭉 이렇게
장기 아래로 단기가 배열되는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한, 즉 환율이 상승 추세로 돌기 위한 그런 조짐이 보였던 5월이었다는 얘기죠. 5월에 큰 어떤 출렁거림 이후에 6월 달에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에서 포지션 정리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 챙길 이익은 챙기시고 또 이렇게 발동동 구르면서 어떤 손절 타이밍을 못 잡았던 분들은 적정한 레벨에서 시장이 기회 줄 때 견딜 만한 레벨에서 또 이렇게 포지션을 또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하시고 아마 이제 7월쯤 진짜 날이 더워질 그 무렵에 보통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휴가도 맞고 좀 쉬어줘야 되는 여름인데 이번 여름은 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은 6월에 뭐 MSCI 편입 또 2분기 실적 당겨서 그 기대감 반영되면 6월 한 말 정도에서는 좀 뭐 1,700까지도 얘기하는 것, 거기까지는 기대치를 가지면 좀 어렵겠네요. 1,700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1,650 코스피 기준으로 1,650을 일단 넘어야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교두보인데요. 뭐 정상 정복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부터 1캠프, 2캠프 이런 식으로 캠프를 설치해가면서 이렇게 정상을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1,700 얘기는 좀 다소 성급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얘기했던 이번 장에서 1,550 내지 1,560이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도 어떤 지수 범위의 하단 정도를 상당수 증권사들이 1,550 내지 60을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뭐 긍정적인데요. 그것은 또한 투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그만큼 시장에 1,550 내지 60의 지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향후 그 레벨이 무너졌을 때는 또 한 차례의 급한 손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지수의 다운그레이드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1,650 오늘 시작할 때 1,650 그냥 일단 한번 찍고 그 다음을 갖다가 논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틀 연속 사주는 외국인들 다시 또 순매도로 돌면서 지수가 이렇게 힘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이틀 샀다고 해서 외국인 다시 돌아온다는 진단도 좀 성급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현물에서는 샀지만 선물에서도 현물 이상의 규모만큼 순매도를 보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시아 증시도 일본도 지금 뭐 여전히 안 좋고 중국 열리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곧 전쟁 날지도 모른다던 나라.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이나 우리 외환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거는 전쟁 난다고 시장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계속 사주는 모습이나 평상시와 비슷한 규모의 어떤 순매도 그리고 가끔 사기도 하는 외국인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지정학적 위험하는 얘기는 이제 뭐 쓸데없이 시장 흔드는 세력들의 루머 양산으로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좀 더 펀더멘털과 이렇게 대외 변수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셔야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 거기서 용궁 갔다 왔다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내기보다도 이 정도에서 버틴다. 이 정도에서 더 무너지지 않고 한다는 부분에도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하루 쉬는 사이에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요즘은 진짜 주말이 겁나요. 온갖 뉴스, 온갖 재료, 온갖 뭐 뻥뻥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6월 3, 4일 또 G10이 회의가 해운대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또 6월 10일, 11일 그 무렵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1,500에 대한 이제 걱정은 좀 안 해도 된다. 1,550에 대한 하단 깨지는 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뉘앙스 같이 좀 이렇게 섞으셔서 말이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1,600 아래에서 사겠다는 국내 자금이 상당히 뭐 탄탄하다, 많다 하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 그 레벨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거나 들었던 재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러할 가능성은 그다지 뭐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6월에 뭐 증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1,650 고지를 넘어야 되겠네요. 네, 이진우 NH 투자선물 센터장과 함께 오늘의 전략 그리고 6월 증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3포인트 떨어진 1637포인트. 오늘 개인이 또 조금 사주기 시작하고요. 기관과 개인이 오늘도 역시 손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나 오늘 뭐 그렇게 사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선물 한 1000계약 정도 가까이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주긴 하는군요. 자, 현재 코스닥은 491선, 그러나 코스피는 1640 밑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크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간밤에 쉬었고 우리 장도 내일 또한 선거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눈치 보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맡게 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